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일 중요한 1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지금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입국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해공항에 땡큐라고 외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있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바로 이 전투기 호위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최수정 평론가, 네네. 이 대한민국 영공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뜨니까 우리 공군 전투기 호위에 나서면서 국빈 방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사실 저 장면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알리는 공식 신호탄 같은 건데 예. 사실 보면서도 느낀 게 이제 대한민국 영공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또 우리 공군의 강력한 메시지. 물론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어찌됐건 우리도 최대한 신경 씀으로써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렸을 때 이제 우리가 환영곡을 내지 않습니까? 예. 환영곡을 내는데 이제 아주 특이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장년층들이 많이 아는 YMCA, 즉 이제 빌리지 피플이 부른 노래인데 이게 바로 2020년 때, 이제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는 거죠. 저기 와서 춤을 춤으로써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영맨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투사하는 과정에서의 저 노래였는데 저 노래를 딱 틀어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기분 좋게 우리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아마 의전적으로는 예. 상당히 디테일에 고심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 도착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비행기의 소리가 좀 커서 실제로 현장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이른바 최애곡인 이 YMCA 노래가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저렇게 레드카펫 옆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잠깐 조현 외교부 장관과 환담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의장대 사열도 받고요. 예포 21발이 쏴졌습니다. 최고 예우다. 이게 오늘 오전 11시 32분이었는데 김주릭 대변인님. 그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 중에는 이게 역대 최단기간, 그러니까 첫 번째 정상회담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짧기 때문에 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2달 만에 예. 다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 자격으로 방한해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한미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라는 다자 무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한미의 양자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 그리고 이 관세 협정 그리고 뭐 동북아의 평화 안녕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국빈 방문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곧바로 김해공항에서 이제 화면에 잠깐 만나볼 텐데 그 이제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 마린 원, 마린 원을 타고 에어포스 원에서 김해공항에 내렸고 저 가운데 보시는 마린 원 전용 헬기를 타고 바로 이 경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더 비스트 대통령 전용 자동차. 뭐 타이어가 총에 맞아도 뭐 수십 킬로미터를 시속으로 갈 수 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을 태우고 내리는 에어포스원 마린원 더 비스트가 오늘 경주, 부산, 김해 인근에 총출동했습니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요. 먼저 에이펙 CEO 서밋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무려 52분간 이어졌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Incredible people, incredible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American friend and a close ally. Very few places like it. The entire world should be inspired by all that you have achieved, and they study you and they do so much to understand what you've done, but most of them don't get it. They want to get it, but it doesn't quite work out for them the same way it works out for you. But around the world, we're signing one trade deal after another to balance our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reciprocity. Our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inalized very soon. 이제 저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자화자찬, 최근에 이제 국제 분쟁들을 본인이 다 해결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지금 미국 내수 경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무역 협상 점점 타결에 가까워지고 곧 마무리될 것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따라 곧 마무리된다면 곧이라는 표현들이 꽤 지금까지 수일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이신 이상한 교수님, 지금 관세 협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두 양국의 협상 테이블 물밑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보인 모습은 좀 잠정적으로는 약간 결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난 8월 25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예. 그런 협상에서 사실상의 서로 간의 그런 간극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했고 예. 그것에 맞춰서 지금까지 그 간극을 좁히는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패키지 딜로 가지 않을까. 예.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타결 여부는 관세 여부 외적인 것들, 안보적인 부분이라든가 방위비라든가 무기 구매라든가 예. 기타 농축산물 수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저는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예. 타결은 임박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권. 이게 그러면 관세를 뭐 25%에서 15% 낮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인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500조 원의 대미 투자 규모를 좀 우리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이번에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구체적이고 다소간의 조율이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타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체 지금 3,500달러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규모는 축소하지 못할지라도 그거를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의 부분들은 예. 훨씬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거를 미국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타 그런 농축산물이라든가 무기 구매와 연결되거나 예. 안 그러면 한국군 현대화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오늘도 오찬 테이블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그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든가 핵추진 잠수. 핵추진 잠수함 문제 이런 거에서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다면 우리는 전향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일단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평행선이 있고 아까 이제 이 교수의 분석, 이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잠정 결렬 정도다. 현 시간부 정도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송영훈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문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이제 안보 부분 합의문도 우선 발표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공동선언 혹은 안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걸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특별 만찬으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정상회담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큰 차이가 없는 뭐 이런 부분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엄연히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표문도 없고 어떠한 종류의 합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국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의 격에 맞는 것이냐라고 예.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하순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분야에 관한 어떤 공동 발표문이 조율됐었다는 언론 보도는 그 뒤에 나왔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발표되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이 안보 분야만 별도로 어떤 공동 합의문이 되었든 어떤 형식의 문서도 발표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전히 관세 협상도 난항에 부딪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언급되었던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예. 안보 분야의 주요한 현안도 결국 가시적인 해결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예. 물론 아직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자칫 빈손으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정부 관계자도 이번 관세 협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는데 다만 뭐 정상 간의 담판 시도 혹은 안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공동 성명까지는 아니지만 합의문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이 시간 안에요. 뭐 특별 만찬이 있고 뭐 중간에 어떤 물밑에서 조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세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안보 분야 합의문 별도 발표도 일단 지금 현재로서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확대 오찬 자리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이 오늘 오찬 두 나라의 정상들의 회담에서 꽤 눈에 띄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게 뭐냐면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게요. 핵 추진 잠수함이란 게 우리의 안보 족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수건 사업. 그러니까 한국은 기술적인 여건을 갖췄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항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달라. 최성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꽤 준비를 하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테일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디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다 대부분 디젤 추진 양식이거든요. 예. 근데 디젤은 소음이 심하고 자막 능력을 해도 이게 빨리 상대국에 이게 파악된다는 측면에서 예. 말하자면 잠수함은 우리가 비대칭 전력 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그래서 예. 아주 상대를 가장 예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수단인데 또 우리가 방어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상대에게 노출이 심한 디젤형 추진 잠수함 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 전력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 노출도 안 될 뿐더러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 정말 최첨단 그런 무기 체계죠. 근데 미국은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여기다가 혹시 탄두까지 탑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아하.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의 전력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좀 가져와 버리면 예. 당신들이 우리 국내에서 그 전력을 운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신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지. 결코 우리가 여기다 핵을 탑재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레버리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아마 이해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여기에 우리가 방위비를 조금 더 증액을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이해를 받아낸다면 저는 이거는 좀 장사란 표현을 하면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겠고 예. 우리 군의 수건을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의제를 올릴 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한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그만큼 이제 능력 차이가 있고 연료 우라늄을 실을 수 있고 지금 이게 한미 간의 협약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린 디젤 잠수함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두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거의 반년 가까이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과 달리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작전 수행 능력 기간이 짧고 속도도 차이 나고요.
소형 원자로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게요, 그 이상한 교수님.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미국에 요청을 했고, 아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비 줄 테니까 이거 결단해달라, 풀어달라.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다른 거를 희생해서라도 받아들여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예. 사실상 오늘날의 안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안보인데 예.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전투함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남중국해 문제도 있지만 그런 데서의 우리의 상대적인 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요청이 되고 우리가 단적인 예로 호주가 불란서와 협력하려고 하는 걸 미국이 어커스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자국과 연계시켜서 전폭적으로 호주의 그러한 잠수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면 호주와 프랑스죠. 예.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오늘날의 그 인태 전략, 미국의 인태 전략 속에서 그다음에 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유로운 평화로운 항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태 전략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고 예.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의 역할도 되고 예. 그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원자력 협정 자체가 약간 불평등 협정인데 예. 그런 것도 바로잡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이 아마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예. 의제에다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또 87분간의 두 정상회담, 오찬 회담 때 아마 어느 정도 미국이 반응을 내놨으니까요. 우리 정부가 브리핑하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적 관세 타결은 없었습니다. 상위권 주제 아예 1위부터 만나보고 있죠.